네, 민재기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7월 1일 한 달의 시작이기도 하고 하반기에 또 시작이기도 하고 또 반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가 오늘은 좀 뭉쳐져 있는 하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스타트를 잘 또 끊어야 이번 주 그다음에 한 달 반기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주말에 있었던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은 분위기가 약간은 좀 다시 지수가 움직이기보다는 지수는 제한적인 움직임 하에서 또 종목 단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거 미국의 대선 후보들과의 연설이 있었고 TV 토론이 있었고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약간 지금 기울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분위기가 우세하게 되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에 금리가 재정이 이제 많이 좀 적자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금리가 올랐던 구간들을 알기 때문에 그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정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그런 부분들과 함께 미국의 이제 금리 흐름은 또 어떻게 되는지 등 한번 체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3일과 4일이 약간 또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조기 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기념일로 4일에는 이렇게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약간 미국도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도 좀 쉬어가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수의 흐름보다는 종목 장세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프랑스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이제 그 해외 기준이죠. 프랑스 의회 조기 총선이 지금 시작이 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유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죠? 극우가 집권하는 분위기가 만약 형성이 될 경우에 유로화가 좀 약세를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엔화도 지금 170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주말에는. 네. 지금 160엔은 이절해요. 170엔 갈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네. 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약해버리면 달러는 계속 당분간 강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형주들의 수급 들어오면서 막 지수가 날아가기에는 일단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두신다면 결국엔 이거 종목 장세겠구나. 지수는 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또 하나 특징을 이번 주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신규 그 상장 종목들이 두 개가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이 하나 상장이 되고 하스라는 종목이 또 상장이 되고 뭐 이렇게 상장이 이벤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거래대금을 좀 빨아들이는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제한된 자금 내에서 또 제한된 섹터에서의 자금 쏠림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주 초반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 후반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분위기가 얼마나 이제 다시 또 주도주 역할을 해줄지 등등이 아마 이번 주에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 중에 일부가 되지 않을까. 즉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금요일 날 금리가 튀면서 빅테크들의 변동성이 약간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매크로와 정치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주를 좀 준비하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관련된 우리 뉴스들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드리면 뭐 다들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토론 때 완전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한테는 실망스러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55대 19. 네, 지금 뭐 베팅 마켓에서 도박 사이트죠. 네, 도박 사이트에서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9월 달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죠? 9월 달에 한 번 더 토론이 또 뒤에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분위기가 쉽게 바뀌진 어렵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바이든이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 잘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네. 그 끝까지 해보겠다고 사람의 하지 욕심이라는 않겠습니까? 게 본인이 끝까지 하겠다라고 아마 주장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불확실성에 내가 노출되기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국에는 양쪽 다 오케이 하는 쪽은 제가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개선, 투자 이런 부분들은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AI도 그렇고 폭염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정전, 전력 부족 사태 이거는 어떤 당이 되더라도 사실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걸 뭐 피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테마는 조금 편안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테마나 섹터 업종이면 그런 부분들은 토론 후에 이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의 다음 토론 때까지는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가 바뀐다 등등의 이야기에 따라서 조금씩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염두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데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뭐 서밋에서 에너지 서밋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량 증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이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겠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해당 증가분이 결국에는 조금 줄어들 거니까 지금 당장은 막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그래서 시장에서는 임팩트가 있죠. 반도체이긴 한데 똑같은 반도체인데도 저전력으로 똑같은 성능을 내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같은 아이템에서 저전력이라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런 뭐 아이템들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금이 돈을 많이 이제 벌어야 되는데요. SK그룹이 지금 일단은 이제 재무적으로 아마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높은 차입금이 되게 많은 그룹입니다.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죠. 그 회장님께서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 뭐 HBM의 분위기를 잘 타서 올 하반기에도 아마 돈을 지금 많이 벌 것으로 지금 일단은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고 있는데 5년 동안 100조 원 넘는 투자를 하고 그래서 국내외에 시설 확충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은 결국에는 이 반도체의 우리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전공정 레거시와 관련된 장비주들 뭐 이런 쪽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앞단에서 그죠? 네, 지금은 뒷단의 후공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HBM이나 그 관련된 부분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하이닉스 밑단에서 이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관심이 좀 몰릴 수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움직였던 좀 종목 중에는 요 종목이 있죠. 과거에 SK 하이닉스 향으로 열심히 했던 기업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냈고 장중에는 한 12% 종가 기준으로는 7.6% 정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75만여 주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6월 26일 날 나온 공시를 한번 보시면 7월 5일 날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여의도 바로 거기 있거든요. 여의도 그 증권거래소 바로 맞은편에 IFC 쪽에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IR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표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IR을 하신다라고. 난 지금 나보고 참석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같이 손잡고 가실래요? 아, 나 갈라 그랬는데 또 손잡고 가자 그래서 안 갈래. 그러면 또 삐지시네. 삐졌어. 손잡자 그러면 그래서. 새끼 손가락만 이렇게 딱 걸고 어떻게? 아이, 더 싫어. 그러면 둘 다 그러면 안 가는 걸로. 우리는 또 같이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우리 또. 우리가 언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없던 일로 하고 어쨌든 상장사의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참석하시는 IR이다 보니 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좋은데 최근에 나온 뉴스도 좋은데 거기와 관련해서 뭐 어떤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고 아니면 지금 가장 핫한 쪽은 어쨌든 뭐 HBM이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 뭐 이런 부분들 아마 이야기를 좀 매니저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좀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에서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의 대표님께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썰을 잘 풀어주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렇죠. 네. 좀 뭔가 미래의 그림을 이제 스토리를 잘 그려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부분들을 뭐 매니저분들이나 NL 분들은 이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행사일은 7월 5일이다. 7월 5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 날 오전에 있으니까 그 무렵에 주가의 반응을 한번 내가 이제 레거시 장비주 중에 하이닉스 관련주로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당일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100만 주 가깝게 한 방에 75만 주가 한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 양봉은 당분간 35,000원 초반에 있는 양봉의 시가는 좀 이탈되지 않아야 적어도 금요일까지 그 기대감이 좀 이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주연 대표님께서 CXL 관련된 종목 하나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죠? 칼을 간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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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회를 뜨려고 칼을 가는 건 아니고 HBM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새로운 거를 자꾸 이제 뭐 홍보실 통해서라든지 키워드를 내놔야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겠죠. 그렇죠. 저기에서 대표적인 뭐, 한국 기업이었는데 네. 기술 기업이었는데. 뭐 그리고 빨리 뭐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옛날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지. 기술이 하나 나오면 그걸 빨리 카피해서 따라가는 걸 보여줬는데 이 HBM은 상당히 어쨌든 뭔가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키워드를 계속 부각을 시켰고 그때 한번 이 CXL을 부각을 시켰다가 이번에도 다시 기사화를 시키는 걸 보니까 어쨌든 뭔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아까 이제 네오셈이라는 기업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뭐 그 종목도 당연히 관련된 기업이고, 엑시콘, YC, 뭐 이러한 종목들 있습니다. 대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 CXL과 관련된 키워드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내놨을 때 좀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부각이 많이 되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었으니까 요 기사로 인해서 오늘 뭐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그냥 가볍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S하고 애플이 AI PC로 이제 격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AI PC가 이제 출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 정도에 가야 좀 제대로 된 좀 성능과 그다음에 수요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올해는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막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고 본격적인 시장은 내년도부터 좀 열리지 않을까. 뭐 그런 네. 기대가 그 시장에서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이로 인해서 우리의 메모리의 탑재량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명명백백하죠, 그죠? 예, 메모리의 탑재량은 올라간다. 이거는 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까지 결국엔 숫자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메모리의 탑재량이 거기에 호환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컨센서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말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러한 AI PC, AI 디바이스와 관련된 이로 인해서 메모리가 앞으로 얼마나 뭐 탑재가 많이 될 것인지 이런 뉘앙스를 만약에 던져준다라면 뭐 하반기에 또 메모리 쪽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지금 레거시 쪽에서 삼성전자가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요거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표정이 일단은 뭔가 좀 지친 표정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 표정이 약간 아니에요? 저기서 약간 네. 수염만 지우면 네. 약간 키맨의 모습이 약간 보이는데? 젤렌스키가 그래도 잘생긴 대통령 순위에 메디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설마 신장을 가지고 미안해. 그건 아니죠. 진짜 솔직하게 진짜 묻고 싶어서. 맞아요? 우리랑 비슷해. 그러니까 호감도가 높아. 거의 저희 형제급인데. 그렇지.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조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치. 그죠? 이제 네. 그러니까 지겹다기보다 네. 지치지. 이스라엘의 총리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이걸 승리로 끝내지 않으면 본인의 이제 좀 위협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맞아요. 많이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이 좀 지친 것 같고 몇 개월 내 종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최근에는 뭐 조용했죠. 그랬죠. 그죠? 예,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용했는데 뭐 유신이라든지 히림, 도화 엔지니어링 등등 종목들 뭐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이 기사에 반응을 할지 요게 좀 맞는 내용이라면 어떤 외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다면 그들 관련주들이 종목 장세에서 꿈틀할 수 있고 종목 장세에도 만약에 꿈틀하지 않는다라면 요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뭐 좀 기대치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정도로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과 관련된 이 부분이 외신에서 좀 더 명확한 보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체크가 이번 주에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자 저렇게 되면 이제 방산 관련주들은 또 이제 또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에 이번에 있었던 저러한 부분들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부분들을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에서는 쉽게 이 국방과 관련된 투자가 줄어들 사항은 아니다. 결국에는 이건 뭐 언제든지 이란 내 옆에 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력의 증강, 강화는 당분간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있지만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뭐 LIG, 넥슨을 필두로 방산 관련주들이 대부분 움직임이 괜찮은 걸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인 뭐 트렌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뭐 이 돈들은 어딘가에 집행이 될 것이고 뭐 미국에서도 요즘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국 내에서 포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근데 뭐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런 부분을 발빠르게 잘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좀 뭐 콩고물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낙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콩고물이라도 네. 단위가 어마어마하기 그렇죠. 방사는 때문에 뭐 몇 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뭐 우리 하나 그룹주들 잘하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하나 그룹주들을 비롯해서 뭐 로봇 관련된 부분도 붙고 있는 LIG, 넥슨 등등 로템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작은 종목으로는 제가 코치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렸고 요즘 i3 시스템이 또 이제 바닥에서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다중바닥을 만들고 또 i3 시스템도 이제 저점을 높이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의 관찰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요 관련해서는 진짜 시장이 재미없을 때는 중국이 뭐 이런 뭐 관세를 우리 자기들한테 이제 불리하게 때린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히토류라는 카드를 이제 내밀었는데 뭐 사마전자, 사마전기, 그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동국 RNS 정말로 시장이 갈 게 없을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뭐 테마들인데 뭐 오늘 진짜 뭐 돈들이 갈 데가 없다면 이런 뉴스들이 부각이 되면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좀 더 뭔가 미중 간의 격화된 분위기가 있을 때 움직임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안타까운 참사가 이제 배터리 공장에서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종합적인 좀 안을 준비를 한다. 통합 관리와 관련된 안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관련돼서 최근에 상장된 종목 한중 CNS인가요? 제가 한중 NCS죠. 그런 종목들이 ESS 관련주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ESS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계속 좀 이어질 것인지 체크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자, 신조성과가 거의 사상 최고치 2007년도 8년도의 가격에 와 있거든요, 아직도. 네. 근데 거기에서 당분간은 떨어질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선별 수주를 하겠죠. 도크는 이미 많이 차 있고 가격은 높은데 뭐 발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굳이 그러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고 당연히 비싸게 뭐 우리는 수주를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신조성과는 당분간 안 빠진다. 그리고 높은 가격에서 수주받았던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배들이 이제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공정이 들어가면서 그게 실적이 찍히면 제 생각에는 2분기가 실적 바닥으로 앞으로 조선은 적어도 1년 동안은 실적이 아마 서프라이즈하게 계속 찍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K조선은 K전력 장비, K전력 인프라 관련된 것들을 이어받으면서 저는 아마 주도 테마, 주도 섹터가 당분간 1년 동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 체크하고 또 관련주들의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